자,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했죠. 자, 뇌물죄 등 총 18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 법정 피고인석에 최순실 씨와 나란히 앉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손수호 변호사,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순실 씨는 이미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순실 씨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는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담당하게 됐습니다. 네. 이 사건을 배당하다 보면은 기존에 관련된 사건을 이미 다루고 있는 그런 그 재판부에 관련 사건을 이제 배당하게 되는데 네. 이번도 역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네. 혹시라도 그 해당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두 가지 사건을 이제 병합해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그 공동 피고인으로 옆에 앉아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미리 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궁금한 거 4가지를 좀 미리 뽑아봤습니다. 짧게 답을 주십시오. 재판은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네, 417호 법정인데요. 네. 대법정입니다. 즉 150명 정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방청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 네. 지금 최순실 씨도 재판받고 있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 417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첫 재판인데, 자, 공판 준비 기일. 자, 공판 준비 기일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증거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공판이 열리지 않고 공판 준비 기일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선도 있고 또한 또 공판 준비 기일 절차를 또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선일을 지난 5월 중순 이후에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첫 재판의 주요 쟁점,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네. 일단 기소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강요를 해서 재단 추정금을 받아냈다. 그리고 그게 동시에 뇌물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폈는데요.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그게 아니다. 잘못했다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정말 재판을 해봐야 아는 부분입니다. 네. 자, 4번째로 집중 심리 방식이 적용이 될지 여부가 관심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집중 심리 방식이 뭔지 그거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원래는 이제 대개 재판을 하게 되면 2, 3주에 한 번씩 잡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중 심리 방식이라는 건 빨리 전체 1심 사건 또는 2심, 3심 사건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한 주에 2-3번씩 재판을 계속 여는 겁니다. 아하.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지금 현재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1심은 6개월, 그리고 2심, 3심은 3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8개월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씨라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특검법에 현재 1심은 3개월, 2심, 3심은 2개월 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중 심리를 같이 병합해서 한다면 집중 심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까지만 손수호 변호사님 그리고 심정숙 채널A 정치부 차장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그리고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이 두 분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